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한겨울이 되었어요. 올 겨울엔 눈도 펑펑 내렸고요. 겨울은 낮에 해 뜨는 시간도 짧아져서 금세 밤이 되는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겨울밤이 제일 길기 때문에 예전에는 따끈따끈 아랫목에서 혹은 화롯가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할머니의 구수하고 재미난 옛날 이야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긴 겨울밤 할머니께 듣던 옛날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추억하시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오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아쌤. 네. 이 노래 혹시 아세요? 부엉부엉 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두 옹기종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네, 저 이 노래 알아요. 이거 네. 부엉이 노래잖아요. 어릴 네. 때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요즘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 곡은 독일 민요의 아동문학가 박경정 선생님께서 노랫말을 붙이신 곡명은 겨울밤. 아, 예, 겨울밤이라는 네. 곡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네. 음악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유럽에서는 부엉이가 재물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부엉이 그림을 집에 걸어놓는다고 해요. 네, 맞아요. 저도 집에 부엉이 그림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 반지도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뭐 불을 상징한다 그래서 네. 아는 동생하고 같이 한번 맞춘 게 있는데 사실 잘 끼고 다니지 않게 되더라고요. 반지, 목걸이, 뭐, 맞아요. 네, 귀걸이, 열쇠고리. 네, 예전에 가방에도 부엉이가 그려져 있는 가방들 많이 들고 다니시는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부엉 열쇠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재물복은 안 들어오네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좀 더 오래 가지고 있어 봐야 될까 봐요. 그래야 될라나요? 네, 그럼 겨울밤 노래 먼저 듣고 오늘의 토크 시작해 볼게요. 박경정 작사, 독일 민요, 곡명은 겨울밤. 부엉부엉 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두 옹기종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붕붕 가랑잎이 우는 밤 붕붕 춥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화롯가에서 모두 옹기종기 모여서 밤을 호호 부어 먹지요. 네, 겨울밤. 옛날 노래 들으시니까 정겹죠? 네, 정겨워요. 네, 이 노래는 해피해피 이화동의 음반에 있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부엉이는 먹이를 닥치는 대로 잘 물어다가 쌓아두는 습성이 있다고 해서 재물이 쌓이는 상징이 되었대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나 보네요. 네. 근데 그런 또 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던데 부엉이가 동네를 향해서 울면 그 동네에서 한 집이 상을 당한다고 했어요. 무섭죠? 좀 섬뜩하긴 하네요. 으스스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약간 까마귀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까마귀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네, 으스스한 까마귀인데 네. 또 일본에서는 은혜 갚는 까마귀라고 아, 해서 맞아요. 까마귀가 또 맞아요. 좀 좋은, 다르더라고요. 좋은 또 상징으로 쓰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동서양이 다른 설화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긴 겨울밤에 어릴 때 할머니께 듣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주제 속의 코너, 옛날 이야기. 네, 요즘은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해서 볼거리, 놀거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주로 혼자서 놀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함께 놀기도 하고 놀이문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해가 지면 놀거리 볼거리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 겨울밤이 더 길었을 것 같이 느껴져요. 맞아요. 옛날에는 어두우면은 할 일도 없고 네. 방에서 모여서 그렇죠. TV도 없던 시절에는 텔레비전도 못 보고. 그렇죠. 지금은 24시간 어린이 방송이 나와서. 네.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끼리 저녁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하는지 그런 풍경들은 뭐 찾기 힘들죠.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서로. 각자 방에서 네, 컴퓨터를 맞아요. 하든지 스마트폰을 보던지 뭐 부모님은 거의 거실에서 TV를 보시거나 뭐 각자 따로따로인 네. 그런 가족 풍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집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곁에 옹기종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저도 핵가족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저희 가족들만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다 옹기종기 할머니 곁에 앉아서 있지는 않았지만 방학 때 네. 저는 외갓집에를 이렇게 갔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청산 시골이어가지고 가면 할머니한테 이제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 따끈한 아랫목에 앉아서 네, 맞아요. 막 밤 까먹고 이불 진짜. 깔고. 네네네 맞아요. 그랬던 추억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추억들이 뭐 다들 있으실 텐데 네. 집집마다 가족의 생활 모습들이 다르지요. 네, 그렇죠. 네, 요즘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그래도 근데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시간에는 동요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세상 풍경들을 좀 펼쳐볼까 합니다. 근데 왜 옛날 이야기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어디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 걸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어요. 근데 그래요?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막역한 친구, 네. 요즘에 깐부 친구라고 네, 하죠. 깐부라고도 하고. 깐부 친구인 그 친구 사이가 있었는데 과거급제를 봤대요. 네. 근데 한 사람만 합격을 하고 한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 아, 어떡해. 과거에 합격한 이서방은 벼슬길에 올랐대요. 네. 근데 낙방한 친구는 김서방이거든요. 네. 그 김서방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스님이 들으셔서 시주를 하게 되었고 시주에 대한 공감의 표시로 스님은 병든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할 방법을 알려주었대요. 스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100일 동안 네. 매일 네. 무서운데 개를 한 마리씩 잡아서 푹 삶아들이는 방법이었어요. 아, 이때부터 그럼. 아니 어떻게 하루 한 마리씩 개를 그러게요. 구하느냐고 막 물으니까 스님은 김서방이 호랑이로 변해서 개를 잡으면 된다고 하고는 부적 2장을 써주셨다고 해요. 한 장은 호랑이로 변하는 부적, 다른 한 장은 호랑이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부적.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호랑이나 사람으로 변할 때 아무도 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김서방은 매일 밤 호랑이로 변해서 개를 잡아 어머니께 삶아드릴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삶아드리다가 네. 이제 98마리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몇 마리만 잡으면 두 돼요. 마리만 잡으면 네. 되는데. 두 마리만 잡으면 어머니의 병환이 깨끗하게 나으시는데 글쎄 김서방의 아내가 김서방이 맨날 밤에 뭔가가 이상해. 그렇겠죠. 네. 밤마다 나가니까 100일 그러니까 동안. 밤마다 어딜 나가는 거야. 그렇죠. 거의 100일 동안을 그러고 있었다면. 네, 그래서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밤에 방문 창호지에 침을 발라가지고 네. 구멍을 탁 뚫고는 호랑이로 변하는 남편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어찌 됐겠어요? 어떡해요. 남편이 부적을 가지고 주문을 샬라샬라 네. 외우면서 호랑이로 변한 것을 본 아내는 호랑이 남편이 개를 잡으러 간 사이에 네. 남편이 호랑이로 변하지 않게 하려고 부적을 태워버린 거예요. 아, 그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가 된 김서방이 사람으로 되지 못하고 어머니의 병환도 못 고치고 아이고.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겪고 지내다가 네. 산에서 우연하게 그 과거급제한 네, 친구 네, 네. 이서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반갑게 네. 호랑이가 말을 했나 봐요. 친구에게 담뱃대를 빌려가지고 옛날에는 왜 담뱃대가 그렇죠. 맞아요. 길었잖아요. 길었죠. 그래서 그 담뱃대를 빌려 피우면서
고생스러웠던 그 길고 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 과거 떨어진 것도 안타깝고. 그래요. 아유, 어머님도 못 낳고. 기구의 운명이. 맞아요. 그래서 아득한 옛날 이야기라는 뜻으로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라는 속담이 생긴 거래요. 아, 그렇군요. 왜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이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 구전 동화들이 겨울밤의 옛날 이야기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구전 동화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네. 좋은별 작사, 김신의 작곡, 배고픈 호랑이, 러브락 귀여운 천사들이 부릅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어느 깊은 산속에 거슬러 호랑이 배가 고파 거슬러 지나가던 꺽장수와 한시래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지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내 엉뚱하는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도 보소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디 갔나 일단 떡 먹어라 배고팠네야 떡 하나 먹고 힘내거라 옛날 하늘나라에 어느 깊은 산속에 거슬러 호랑이 배가 고파 거슬러 지나가던 꺽장수와 한시래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지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내 엉뚱하는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도 보소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디 갔나 일단 떡 먹어라 배고팠네야 떡 하나 먹고 힘내거라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김신의 곡의 배고픈 호랑이였습니다. 네, 저 이 곡 진짜 기억이 많이 남는 곡이에요. 이 곡의 노랫말에서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에게 네, 호랑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죠. 떡장수 아줌매가 떡 하나를 주고 힘내거라. 힘내거라 하면서 배고픈 호랑이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떡을 먹은 네, 호랑이가 호랑이는- 키 막 호랑이는 힘을- 엄청 힘세져가지고 네. 그렇게 떡장수 아줌마의 따뜻하고 착한 네. 마음을 나타낸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동화 내용과 결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르죠. 네, 정화쌤도 이 동화 아시죠? 네, 알죠. 정화쌤 인형국회 회장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린이 도서 연구회. 어린이 도서 연구회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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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이 이야기를 뭐 도서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들려주신 적이나 아니면 책 읽어주기에서는 아마 읽어줬던 것 같고요. 인형극으로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인형도 만들고 그랬지 않아요? 네네네, 인형은 제작하고 했었는데 네. 우선 전래 동화로 많이 하긴 했는데 아직 이 배고픈 호랑이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동화의 내용은 어떻죠? 아이들이 홀로 키우던 엄마가 어느 날 떡을 다 팔고 빈 광주리였는데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고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아이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고. 자, 그래서 엄마는 지혜를 냈어요. 떡과 비슷하게 생긴 돌을 떡이라고 속이고 호랑이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저런. 돌멩이를 먹었네요? 네, 그렇죠. 호랑이가 돌멩이를 씹었을 테니까. 네. 이빨이 와장창. 네, 다 부서졌겠죠. 다 부서졌겠네요. 네. 오, 엄마가 지혜도 있으셨지만 굉장한 용기가 있으셨네요. 그렇죠. 호랑이 이빨이 다 빠진 틈을 타서 엄마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네. 그런 속담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어쨌든 어떠한 위급한 일이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이야기죠. 네, 옛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조금 전에 들었던 동요에서는 호랑이가 불쌍하고 안쓰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동요에서는 배고픈 호랑이가 떡 하나를 얻어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이 나서 떡장수 아주머니를 잡아먹었을까요? 아이, 그러진 않았겠죠. 네, 떡을 먹고 힘을 네. 다시 얻은 호랑이는 네. 그 엄마를 등에 업고 오. 그 아줌마를 떡장수 아줌마를 등에 업고 네.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 은혜 네. 갚는 호랑이로 마무리됩니다. 와, 잘 됐네요. 네. 선생님이 근데 지금 이건 지어내신 거 맞죠? 어떻게 알았죠? 제가 지어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동요는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실은 배고픈 호랑이 가사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마무리도 작가 마음대로 결말을 맞습니다. 지은 것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훈훈하잖아요. 네, 훈훈하니까 좋잖아요. 이것이 동요의 매력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동요 안에는 나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진짜. 네.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가득하지요. 그래서 동요를 많이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이 동요로 만난 세상에서 좋은 동요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호랑이해죠. 네, 그렇죠. 네, 호랑이처럼 힘차고 기세당당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겨울밤에 할머니께 혹은 엄마께 듣던 옛날 이야기에 호랑이 말고도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네. 없어요? 20곡에 20곡에 할까요? 뭔가 맞춰보세요. 아, 뭐가 있을까요? 도깨비요, 도깨비. 오, 어떻게 알았지? 도깨비 이야기 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배고픈 호랑이도 정순절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의 정기 공연에서 레파토리로 한 적이 있는데 도깨비에 얽힌 노래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이번에는 도깨비 이야기가 있는 노래 두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박수진 작사, 김혜경 작곡, 도깨비 방망이, 또 김종상 작사, 김종한 작곡, 아기 도깨비는 또 송예슬 노래로 듣겠습니다. 꽃뿌리 영감님 맘씨 좋은 영감님 아이들이 놀려대도 웃음으로 대답해내 어느 날 산속에서 길을 잃고 무서워 목청 높여 노래할 때
첫 번째 들으셨던 곡은 도깨비 방망이 김보민 박시우 어린이 노래로 들으셨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아기 도깨비였습니다. 자, 이 아기 도깨비에서는 또 도깨비가 귀엽네요. 네. 네, 알사탕도 고루고루 나눠주고 인정 많은 도깨비네요. 아, 너무 귀여워요. 동요 속에는 이렇게 도깨비조차 인정이 네. 참 많고 따뜻해요. 맞아요. 2019년에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이 제6회 정기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큰 타이틀이 옛날 옛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기억이 많이 나요. 네, 할아버지께 듣는 옛날 이야기 컨셉으로 배우 전성환 선생님과 함께 합창단 어린이들이 공연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도깨비 방망이를 불렀죠? 네, 불렀어요. 그 곡이 혹부리 영감님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때 아마 혹부리 네, 혹부리 영감님의 혹도 만들고 도깨비 방망이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죠. 뭘 많이 만들었죠. 네, 많이 만들었습니다. 도깨비 뿔도 만들고 뿔만 만든 게 아니에요. 눈도 선생님. 하나 있고. 네, 맞아요. 도깨비 가면도 만들고. 도깨비 가면에 눈은 하나밖에 없었던 걸로 네, 기억해요.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네, 도깨비리 원래 눈은 하나예요. 아, 아닌가? 진짜요? 눈 세 개 있는 도깨비들도 있죠. 눈 세 개는 외국 도깨비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일본? 우리 전통 도깨비는 네. 눈이 하나인가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네. 도깨비에서 눈을 두 개 만들기보다 하나를 만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나를 크게 앞에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때. 그 도깨비 의상. 맞아, 선생님 의상도. 의상을 만들 때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때 호랑이 무늬로 표범 무늬? 네네네 그런 무늬를 레오파드로. 고르려고 그거 만든 조금 시크릿 비밀이 조금 있습니다. 그 천을 못 구해서. 맞아요. 막 천을 네. 먹고 해서 막 원단을 만들었다는. 네 원단까지 만들어서 도깨비 의상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정아쌤이 솜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도깨비 방망이로 그냥 뚝딱 만든 것처럼 네. 의상 나와라 뚝딱. 그래서 의상이 뿅 나오고. 네 소품 하면 좀 그죠? 선생님 네. 이제 사탕도 생각나고요.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지 많이 있죠. 금손이네요, 금손.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제일 도깨비 의상하고 진짜 혹부리 영감님의 혹을 만들 그 때가 혹을 제일 비밀인데 혹을 만든 거를 어떻게 공개하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뭐 큰 비밀은 아니고 사실은 혹부리 영감님이 혹을 만들어 달라고 선생님이 부탁하셨을 때 이거 네.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가 딱 생각난 게 있더라고요. 스타킹. 스타킹. 네, 스타킹. 근데 어쨌든 혹부리 영감이 혹을 띄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혹부리 그러니까 그 스타킹에다가 솜을 집어넣고 마감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귀에 걸 수 있는 고리를 진짜 만들었어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딱 띄면 떨어질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맘씨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 도깨비에게 혹을 떼어주고 네, 귀를 가다가 왜 무서우니까 노래를 불렀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진짜 도깨비가 그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떼어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혹을 떼니까 미남도 미남이 되고 됐죠. 그렇죠. 성형수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금은부화도 얻게 되고 그렇죠. 그 소식을 들은 마음씨 나쁜 혹부리 영감님은 나도 이 혹을 얼굴에 있는 이 그렇죠. 흉악한 혹을 혹을. 떼어야겠다 그렇죠. 하고 도깨비를 찾아갔는데 그땐 이미 도깨비가 달아버린 거죠. 달아버렸죠. 그렇죠. 혹에서 노래가 안 나오지 나온다는 않나. 거를. 그래서 그 마음씨 나쁜 혹부리 영감님은 혹 데려갔다가 혹 두 개를 붙이게 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는 교훈이 있어요. 네, 노래 들으면서 동화의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겨울밤 옛날 이야기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과 귀를 쥐락펴락 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겨울밤의 이야기 중에서 또 이것도 빠지면 섭섭하죠. 그렇죠. 뭐죠? 그 무서운 이야기? 네네, 아주 무서운 이야기. 네. 무선 이야기. 무가 선 이야기 말고. 네, 그렇죠. 등골이 오싹한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참 쏠쏠했어요. 무섭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기대가 되고 그랬죠. 그렇죠.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무서워서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꼭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만 같고 네. 옛날에는 화장실도 마당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집에 살아봤거든요. 화장실 가려면. 네,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서 혼자 못 가고 동생한테 같이 가자.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누가 따라오는지 자꾸 네. 뒤돌아보게 되고. 네. 네. 그때는 또 화장실이라기보다 변소라고 그렇죠. 했죠. 아래가 뻥 뚫린. 네, 재래식 화장실. 요즘은 어린이들이 상상도 못할. 못하죠. 네.
들어가시 들어가지도 못할걸요? 아유, 그러게요. 아래 뻥 뚫려 있어 봐. 거기서 손이 뚝 올라오면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러면 무서웠죠. 네. 네. 근데 그런 변소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고, 맞아, 그땐 그랬지 하면서 그렇죠. 추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동요로 만난 세상, 이 시간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동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린이와 청소년, 우리 어른들, 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그런 동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요가 그리우신 분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많이 좋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정아쌤은 어렸을 때 무서운 이야기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어요.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또 스릴 있어서 좋아했고요. 네. 지금도 공포영화 이런 거는 잘 봐요. 그래요. 저는 네.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해요.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제가 무섭잖아요. 오늘도 겨울밤이잖아요. 네.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뭔데요?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네. 옛날에 어머니와 아들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와 아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매일 밤 자정이 되고 늑대 울음소리가 아우 이렇게 나면 집을 나가는 것이었어요. 오. 어머니가 매일 밤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은 어느 날 어머니 뒤를 몰래 쫓아갔어요. 뒤따라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 섬뜩한데. 네, 어머니가 주변의 눈치를 확 살피시더니 네. 무덤 앞에 마구 땅을 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퍽퍽퍽. 아들은 너무 무섭고 놀라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들켰을 거 아니에요? 듣겠죠. 이때 어머니가 확 뒤를 돌아보시면서 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는 이야기들도 아니야. 그런 거예요? 니도 고구마 먹을래?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정말 고구마를 캐러 가셨던 거예요. 이렇게 반전이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옛날에 네. 전설의 고향 맞아요. 이런 거 구미호. 네, 그런 너무 거 많이 무서웠죠.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무섭지 않고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할머니들도 계셨어요. 네. 무서운 이야기만 해주시면 밤에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 밤에 무서워. 무서워서 화장실에 못 가고 참고 자다가 네. 이불에 실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네, 신뢰함. 네, 신뢰를 했어. 네, 동요 한 곡도 듣고 재미있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복진 작사, 정순철 작곡, 오줌 싸게 똥 싸게, 구예본 구자훈이 부릅니다. 팽맛 타고 진치는 꿈을 꾸다가 글빵도령한 밤에 오줌 쌌대죠. 얼레 달래 우습구나야. 오줌 싸기 똥 싸게 소문 내볼까. 고증 듣고 쫓겨나 길을 쓰고서 속은 끓어왔다가 울고 갔다죠. 얼레 달래 우습구나야. 오줌 싸게 똥 싸게 소문 내볼까. 뭘 하려고 하늘천 글 베어두었나. 그런 표도 우리 귀 양반 되었죠. 얼레 달래 우습구나야. 오줌 싸게 똥 싸게 소문 내볼까. 네, 정순철 곡 오줌 싸게 똥 싸게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안의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는데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오줌 싸게 아이에게 왜 키를 쓰고 소금을 얻어오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는 하던데요. 소금이 기해서인가요? 아니면 오줌 싸기니까 앞으로 밤에 오줌 싸지 말라고 어떤 나쁜 액을 쫓는 그런 것의 일종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뭐 나쁜 기운이 있으면 막 우리가 소금 뿌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설도 있다고 해요. 소금이 소금이잖아요. 네네. 근데 속음 아, 속았다는 거죠. 네네네. 소금이라는 그런 뜻도 있대요. 네네. 소금을 얻어오라고 시키고
네. 너 창피 좀 당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창피하면 원래 뜻은 소금을 얻어오라는 것보다 너 창피를 좀 당해봐라. 당해봐라. 그래서 속음의 뜻도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소금을 얻으러 가면 왜 어른들이 혼내면서 그렇죠. 다음부터는 오줌 싸지 말라고 왜 빗자루나 막 이렇게 그렇죠, 빗갱이 그렇죠. 같은 거로 키를. 네, 키를 쓴 아이 머리 막 때리는 네네네, 일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네. 세게는 안 때리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키를 쓰는 이유는 맞을 때 이렇게 방패막이 아프지 말고 그런 네. 방패막이가 되라고 쓰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야 충격이 덜하니까요? 네네. 그렇구나. 어떤 이야기들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키를 쓰고 돌아다니게 한 건 동네방네 창피하게 만들어서 오줌 싸기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창피를 대대적으로 당해봐야 부끄러워서 다음부터는 밤에 실례를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오줌 싸게 똥 싸게 놀이에서는 백마 타고 달리는 꿈을 꾸다가 너무 신이 났나 봐요. 네. 나도 모르게 정말 실례를 했어요. 아마도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멀리 마당에 있어서 밤에 가는 것이 좀 힘들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요. 네. 요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요강. 네. 정겨운 말이네요. 요즘 아이들은 잘 네. 모를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요. 할머니 집에 가고 하면 네. 항상 요강 진짜 밤에 네. 할머니가 놓고 쓰시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요. 네. 추운 겨울에는 네, 뭐, 맞아요. 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더더욱 화장실 가기가 귀찮을 네네. 것 같거든요. 밖에까지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쉬하라고 요강을 두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네, 맞아요. 요강. 그러면 네.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알고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완전 도자기처럼 그렇죠. 신죽단지 모시듯이 또 할 수 있고. 네, 근데 요즘도 요강을 팔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 파는 것 같아요. 골동품 상이나 가야 있지 않을까요? 옥천이 낳은 이 동요 작곡가 이 정순철 선생님의 곡들을 잘 살펴보면 해학적인 가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줌 싸기 똥 싸기가 재미있는 곡의 대표적이고 네, 또 있어요. 애 보는 애기라고. 맞아요. 네, 애 보는 애기도 참 재밌어요. 네, 이렇게 네. 베개 가지고 네네네. 애기라고 하면서 네, 지난번에 한번 네, 들려드렸죠. 지난주에 첫 시간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암탉 3마리, 코끼리코, 참새. 참새. 네, 참새 이런 엄마한테 노래들이 있어요. 춥다고 버섯 보내달라고 전화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맞아요. 그때도 참새 노래 네, 그때 당시에 전화가 귀했을 텐데도 그렇게 소식을 전화로 전했다는 맞아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 두 곡 모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암탉, 다시 암탉 3마리랑 코끼리코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곡들이 한 곡당 1분이 안 되는 짧은 곡들이라서 후루룩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가사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독일 동시로 만든 정순철 작곡의 암탉 3마리, 또 정인섭 작사 코끼리코 두 곡을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암탉 3마리 밭으로 갈 때는 첫 암탉 맨 앞에, 둘째는 그 다음, 꼴찌는 꼴랑지. 암탉 3마리 밭으로 갈 때는 첫 암탉 맨 앞에, 둘째는 그 다음, 꼴찌는 꼴랑지. 코끼리코는 낚싯대, 비스케트 낚는다. 나뭇잎 하나 떨어져 한꺼번에 낚였다. 콧바람 불고 두두루 과자 하나 말린다. 용바람 불고 맛있네 코끼리코 두루루. 네, 노래가 너무 짧아서 순식간에 지나갔죠. 네, 맞아요.
꼴찌는 꼴랑지라고 했었나 봐요. 옛날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코끼리코 할 땐 비스켓이라고 또 그죠? 비스켓이라고 하고. 네. 좀 영어 쓰셨는데요. 네, 두 곡 다 참 재밌는 곡이었습니다. 네. 노랫말들이 참 익살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작곡가들은 가사를 선택할 때 본인 취향에 맞는 시나 가사들을 고르거든요. 저도 이제 작곡가니까 그렇죠. 작곡을 할 때 마음에 와닿는 동시나 그렇죠. 아니면 노랫말 아니면 없을 땐 제가 이제 직접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순철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들을 잘 살펴보면 참 유머러스한 가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내용의 노랫말도 많아서 선생님이 참 유쾌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수철 선생님께서는요, 굉장히 올곧은 분이셨대요. 그리고 네.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셔서, 그때 당시 6.25 막 터지고 막 피난 갈 때 네. 학교를 부탁을 하고 가셨대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네. 그 학교를 지켜야 된다고. 맞아요. 그 아드님이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네, 정문아 네. 선생님이라고.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아니면 안 되냐고 식구들이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도 정수찬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학교를 가서 지키신다고 매일 학교를 가서 출근을 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쟁통에서도. 네, 책임감도 참 강하신 분이었어요. 네. 남기신 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우리 동요로 만나는 세상 청취자분들께 자주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요.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만세 줄여서 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좋아요. 동만세. 동만세. 어린이 아이동에서 네. 아이들 만세예요. 만세. 좋아요. 동만세에서는 긴긴 겨울밤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방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였다면 우리 담장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도 있었지요. 그렇죠. 저 기억나요. 메밀묵 사료 찹쌀떡. 좀 제대로 해보세요. 메밀묵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역시. 어렸을 때 겨울밤에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또 얽힌 얘기들은 네. 노래 또 먼저 듣고 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임수연 작사 작곡 메밀묵 찹쌀떡 창원 반성초등학교 중창단이 부릅니다. 이모 찹쌀떡
이 메밀묵 찹쌀떡 노래 들으셨는데요. 정겨운 소리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노래 소리가 슬프게 들리지? 그러게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공감을 잘 못해서였을까요? 아, 그럴까요? 우리 예전에 슬프네. 조개 공연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좀 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노래는 조금 슬프게 들리는데 원래는 메밀묵 그게 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찹쌀떡 네. 뭐 이렇게 저희 애들 이거 연습할 때 엄청나게 메밀묵 연습 찹쌀떡 많이 했죠. 외쳤던 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옛날 겨울밤에 자주 들려오던 소리를 동요로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이런 소리들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종아쌤은 옥천에서 이 정겨운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어본 것이 언제쯤인가요? 조금 한참 되긴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네. 이게 거리를 지나오다 보니까 음. 메밀묵 찹쌀떡 파시는 분이 진짜요?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머, 어머, 작년 어머. 겨울에. 그러니까 네. 얼마 몇 달 안 됐죠? 우리 이제 다 같이 차 오. 타고 있던 동생들이 네. 저거 올해도 파네 이렇게 음.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고. 그래서 작년에 잠깐 네. 봤어요. 아직도 있군요. 네네네. 어딘가에는 또 겨울밤 최근에도 팔았던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많고 많은 먹을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겨울밤에 메밀묵과 찹쌀떡을 팔았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먹을 게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외갓집에 가서 메밀묵을 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겨울에 가면 아. 할머니께서 메밀묵을 해서 김치 송송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되게 맛있게 이렇게 메밀묵을 저도 해주셨던 거 먹어본 것 기억나요. 같은데 조종환 선생님 엄마가 만들어 주신. 네, 그죠? 네, 그쵸? 맞아요. 언젠가 정규 공연 끝나고 네네네. 만들어 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네. 네, 이런저런 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예전에 왜 농촌에는 도정하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농산일이라는 게 봄부터 가을까지는 워낙 일손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쁘죠. 네, 그래서 찹쌀과 메밀을 도정하는 일을 농한기인 겨울에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묵을 만드는 과정에서 따뜻하게 불을 지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을 겸해서 찹쌀떡과 메밀묵을 만들면서 긴 겨울밤에 야참으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도 그렇게 겨울에만 감이 있었나 봐요. 그랬나 보죠. 그리고 어느 때는 만개떡을 파는 것도 봤어요. 네네, 맞아요. 만개떡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찹쌀떡을 만개잎으로 이렇게 싸서 만든 떡이죠. 맞아요. 식당에서 가끔 만개떡 장사가 불쑥 들어와 그런 손님들에게 팔고. 팔았어요. 네. 저도 밤에 이제 그분들이 고생스럽게 장사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안쓰럽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드린 적이 있는데 네. 어느 날 그때는 겨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만개떡이 상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안에 팥 같은 게 네,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상해가지고 속상하셨겠다. 괜히 속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왜 선한 생각과 나쁜 생각 두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동요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생각이 생각. 이겼죠. 맞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팔려 고생을 많이 했다가 이렇게 못 팔아서 끝내 이게 쉬게 되었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안쓰러운 맞아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너무 착한 생각을 했죠. 네.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야참이었다면 요즘 야참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야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치킨? 떡볶이? 또 족발? 뭐 이런 그쵸. 등등 그죠? 네. 라면 뭐 이런 것들? 야참 좋죠. 네. 요즘에는 뭐 정말 먹방들도 많고 맞아요. 방송에서도 왜 먹는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꼭 저녁이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극해요 자꾸. 네, 맞아요. 저는 또 식탐이 있어갖고 밤에 좀 잘 먹거든요. 꾹꾹 참고 있습니다. 요즘 좀 절제하고 있는데 네. 저희 아이들은 저 야채 곱창을 주로 배달시켜 먹더라고요. 요즘은 맛있죠.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거의 다 뭐 잘 되고 있으니까. 정아 쌤은 어떤 야참을 좀 즐겨 저희 드세요? 야참은 저희는 그래서 요새 없어요? 야참을 좀 많이 끊긴 했는데 네. 우리 아들이 가끔 먹는 거는 이제 치킨? 네. 치킨 가끔 진짜 가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마리 가지고도 식구들이 다 먹지를 못하고 남아요. 네. 남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 야참 시키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남는 걸로는 그 치킨을 네. 다음 날 아침에 그렇죠. 렌즈에 그렇게 돌려서 먹죠. 네. 잘게 찢어서 네, 밥하고 왜 치밥을
치밥을 네. 같이 맞아요. 맛있죠.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네. 저희도 뭐 두부김치? 네, 오, 그것도 좋네요. 그런 거 좋아하고요. 네. 자, 야참, 네, 네. 식욕이 당깁니다. 네. 겨울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공명도 겨울밤이었는데 같은 공명의 다른 곡입니다. 박상경 작사, 신기복 작곡, 겨울밤, 이주연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쌩쌩 찬바람은 두 뺨을 스쳐가고 두 손은 꽁꽁 얼었어도 추운 줄도 모르고 모여드는 꼬마 손님 노란 화로가에 옛날 얘기가 같나 겨울밤엔 자꾸 소리 없이 깊어가고 어느새 찬바람도 흰 눈 되어 펄펄 윙윙 찬바람은 문풍지 두드리고 우수수 울타리는 바람결에 흩날려도 가물가물 등잔 밑에 정다운 꼬마 손님 오늘도 사랑방에 옛날 얘기가 같나 할아버지 턱수염이 오르고 내리면 아이들의 눈동자도 수염 따라 오르내리네. 네, 신기복 작곡 겨울밤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까 겨울밤 하면 정말 옛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할아버지 턱 수염이 오르고 내리면 아이들의 눈동자도 수염 따라 오르내리네. 너무도 재미난 표현이에요. 네. 네, 할아버지께서 정말 실감나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동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이 상상이 되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네, 얼마나 실감나게 구연동화를 해주셨으면 네. 아이들의 눈동자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네. 우리 아까 몇 년 전 정기 공연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배우 전성환 선생님께서 이야기 할아버지로 무대 위에서 아이들과 공연하셨을 때 우리 합창단 어린이들이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네.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도 듣고 또 그의 이야기에 맞는 동요도 부르고 참 좋았어요. 네. 동요를 들으면서 상상을 할 수도 있고 멜로디만 들어도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도 있어서 동요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만들어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동요를 듣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 동요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꼭 들어야 하는 노래가 또 동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옥천 FM 104.9 공동체 라디오 동요로 만나는 시간을 세상을 듣고 계시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앱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동요 음악 방송이 많은 분들께 마음의 위안이 되는 시간으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시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옥천 지역에서 동요 음악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동요 음악 방송을 하는 게 최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동요만 나가는 프로그램은 그 서울의 EBS에서 네. 아름다운 동요 세상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 감사하죠. 옥천에 생긴 곳이. 네, 맞아요. 동요는 우리 모두의 동심 회복과 힐링 또 우리의 정서를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동요 들으시면서 정서적 안정도 찾으시고 좋은 추억들도 꺼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동요는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씨앗을 뿌려주는 사람? 네,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동심을 일깨우고 그 마음에 작은 위로를 드리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아, 벌써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명절 설날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건데요. 네. 주제에 맞게 예쁜 동요들, 즐거운 동요들 많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 기대되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저녁 7시 기대해 주세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요들 모아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곁을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조은별 작사, 손현주 작곡, 하얀 겨울 산골 이야기 들으시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마무리할게요.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하였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동행.